이 어머니께서는 내 아들을 뺏어갔다. 청소해주고 반찬을 이렇게 넣어주고 조금 이제 아프실 수 있겠지만은 엄청난 간섭과 통제로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억지로 맞춰주는 희생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부 갈등의 승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고부 갈등에 대해서 이현주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갖다 나눠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가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안부 전화도 많이 하고 살갑게 굴던 아들이 결혼을 하니 제 아내에게만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장가간다고 저랑 아들 아빠가 신혼집도 해줬는데 홀라당 결혼만 하고 부모는 아는 체도 안 하더군요. 가끔 아들네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넣어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집에 가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아들놈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자꾸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게 불편하다면서 바꿔놨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못난 아들 걷어준 게 고마워서 잘해주려고 했던 건데 섭섭한 걸 넘어서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오히려 제게 화를 냅니다. 저는 아들이 집에 오지 않아 찾아간 것일 뿐인데 며느리가 아들을 뺏어간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약간 이 두 분이 아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살고 있는 집, 이것이 내 자식의 집이니까 확대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그냥 문 열고 들어오셔서 나는 별로 그 반찬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 반찬 빼내고 그 반찬을 다 넣고 가시니까 그게 뭔가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청소도 막 고마운 게 아니라 있었던 물건이 어디만 버려져 있고 막 이러면은 막 뭐 얘기도 못할 것 같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괘씸하다. 정말 배신감이 든다. 또 이 며느리 편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어머니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다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간의 어떤 교집합이 좀 굉장히 상실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몫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통은 며느리로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낯가림이 심하고 모임이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시댁의 모임도 싫어하지만요, 자기 원가족 친가의 모임도 싫어해요. 그런 분들은 나의 프라이버시와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유형인 분들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살갑게 굴지 않는다, 싫어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부주의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은 맨날 정리해 줄 게 있게 되는 거지요. 이제 세 번째인 분은 복수심이 강해요. 며느리도 당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연자분의 며느리를 생각해 보다가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틀림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은 끝없이 계속 오니까 확 바꿔버리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며느리랑 갈등을 일으키는 시어머니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인 분은 강박적이에요. 강박적. 특히 강박증의 경우에는 정리정돈이 딱 돼 있어야 편하고요. 굉장히 위생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들의 집이 지저분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 다음 분들은 이제 약간은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 가고 생각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이거를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별로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를 생각하게 됐을 때 자꾸 해다 줘야 되고, 생각나면 이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여기까지를 보잖아요. 결국은 시어머니가 양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며느리의 복수 능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미 1라운드 했거든요. 아들한테 힘든 거를 호소해서 며느리랑 한번 사이가 갈라지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들의 사랑을 받는 길은 며느리하고 타협을 보지 않으면은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보기 위해서 며느리랑 타협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요. 그래서 항상 고부 갈등의 승자는 남편의 마음을 갖다 잡는 사람이 승자가 돼요. 아마 이 사연자분께서는 내 자녀를 가로챘다고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둘이서 결혼을 해서 이제 다른 가족이 되었다라는 걸 아마 머리로는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는 내 아들을 뺏어갔다, 이렇게 자꾸 이제 느끼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연자께서 하고 있는 역할을 뭔가 못하게 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어머니께서는 아주 예전부터 청소해주고 반찬을 이렇게 넣어주고 살뜰하게 챙겼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자기 딴에는 예전부터 했었던 그 방식대로 반찬을 넣어주고 그러고 계시는데 여기서 완전히 차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지금 화가 난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작용이거든요. 이 어머니께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사실 이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걸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순수한 이타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기부를 했기 때문에 테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의식적인 기대와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나도 당연히 그 집의 주인이니까 내가 와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내가 느꼈는데 여기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니까 억울함과 화가 아마 치밀어 오는 상황 아닐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의 마음에는 아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라고 어머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랬을 수도 있지요. 아들이 어머님한테 맨날 살갑게 전화를 한다는 거는 어머님의 입장에서 살가운 거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맨날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엄마가 왜 전화를 안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너 힘든 게 없는지 꼬치꼬치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전화를 갖다 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떨어져 있게 되고 심리적으로 아내라는 우군이 생기게 되니까 아들이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님한테 억지로 맞춰주는 희생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는 결국은 분리가 되고 나면 그게 힘을 갖다 잃어버려요. 관계는 매일 돌아갈 때는 관성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니거든요. 분리되게 되면은 강력한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들은 지금도 굉장히 나를 좋아할 거야. 아들은 맨날 나랑 전화하고 싶어 하는 건데 며느리 때문에 못하고 있어 해서 선악을 분리해서 아들 극선. 그런데 우리 착한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어머님이 이 관계를 갖다 본인한테 유리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사실은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피 같은 돈을 다 털어서 집까지 다 마련해 주시고, 가셔서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청소하시고 반찬 넣어주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관계적인 사람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그래서 딸 같은 그런 며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마음을 아마 며느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스텝이 있다고 생각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실 딸 같은 며느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친밀한 사이는 될 수 있을까? 친밀한 사이? 그것도 좀 만만치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너무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친근한 사이, 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려고 하는 그런 환상보다는 우리 둘은 좀 친근하지, 이 느낌이 첫 번째 스텝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요, 진짜 딸보다도 더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보잖아요. 시어머니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진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는 시어머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를 보잖아요. 며느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 주위에는 그 시어머니의 덕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들과 사이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좋게 지내는 분들이 이거는 괜히 정상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결국은 약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드님이 며느리와 어머님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며느리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은 다르거든요. 아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를 훨씬 더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끔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머님이 지시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며느리보다 몇천 배 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아드님의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어머님이 아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 싸움을 갖다 멈춘 다음 방법은 어머님이 어떻게 선택하셔도 돼요.
한동안 며느리를 안 보고 아들만 따로 보고 그냥 그러셔도 되는 거고요. 아드님의 마음을 덜 불편하게 하는 게 어머님한테 남아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고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동은 아주 간단한데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돼요.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칭찬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한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자꾸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며느리는 되게 싫어해요. 유산으로 올 돈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싫어한다는 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거를 하면 싫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이 사연의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연락 안 하고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다음에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자기한테 설명하지 않고 자기를 갖다 막아 세우는 거. 뭐 이런 거 싫어하는 거지요. 그런데 뭔가를 안 하는 거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시어머니 먼저 왜 전화를 안 하냐 그거를 갖다 싫어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굉장히 싫어하는 짓을 하건 아니면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계속 안 하건 고부 갈등은 무조건 심해지지요. 일단 사연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 아프실 수 있겠지만은 나는 찾아오는데 그것이 상대편에 있었을 때는 엄청난 좀 간섭과 통제로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문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막 들어온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시키는 구독자분이 계신데 자녀에게 다 지원해 준 다음에 나중에 가서 내가 뭐 역할도 해보고 이럴 거라면은 처음부터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 두 번째,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득이 되는 게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은 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비밀번호를 확 바꿔버리면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지만 원지를 그 맥락을 좀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험담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거. 제가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부모님을 좀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가장 화나게 하는 토대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사연을 좀 들으면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거기 보면 이제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한 아이를 놓고 둘 다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핵심이 사연자분도 사실은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며느리도 주인공이 아닌 것 같고 진짜 핵심 인물은 남편이자 아들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내 아들을 뺏어가냐, 내 아들인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죠,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독립했기 때문에 아내의 편을 드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이 그것에 대한 중재를 잘하고 있는가, 이 사연만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최악이 뭐냐면 어머니가 지금 화가 나서 거의 10점 만점에 10점 가까이 되는 지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 계신데 거기다 대고 아내 편을 들고 있으면 거의 말할 수 없는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부모님 앞에서는 사실 며느리 편을 들고요, 또 며느리한테는 가가지고는 거기서 싸우면서 엄마 편 들으시는 분이 많아요. 이건 진짜 최악의 중재죠. 양측의 분노 게이지를 계속 높이시는. 저는 해볼 수 있는 중재는 그거 같아요. 둘 사이가 굉장히 싸웠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다, 시도 때도 없이 집을 들어오시냐, 이러실 때는 그 아내가 화가 났을 만한 상황을 들어주면서 철저하게 아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모님 비난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당신 입장에서는 진짜 계속 이렇게 뭔가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불안할 만하지. 이렇게 아내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지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맞아요. 또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또 어떻게 걔는 이렇게 냉정하니 이러면서 화를 내면은 맞아, 엄마 진짜 단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도 공존이 되거든요. 그리고요, 또 평안한 시대가 오잖아요. 항상 혹독한 겨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시기가 올 때는 넌지시, 어머니에 대한 억하심정이 없을 때 아내한테 가가지고는 우리 어머니가 이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좋은 거 있죠, 그걸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신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냐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엄마한테는 엄마, 은수 엄마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다? 이러면서 평소에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 둘 사이가 지금 너무 불협화음이 심하니까 불협화음이 심할 때는 서로를 좀 지지해 주시고 맞아요. 평안의 시대가 왔을 때는 좀 가교 역할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촉진자 역할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장님 사실 고부 갈등이라는 게 시집살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이렇게 고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고부 갈등은 일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늘어나냐 줄어드냐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옛날보다 굉장히 줄고 강도도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적어도 같이 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굉장히 낮아졌지요. 과거의 고부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 남녀 차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어머니의 권리는 아들에서 나오는 거고 아들이 남자라는 데서 비롯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가면서 줄어들게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어질 수 없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들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성격으로 갈등이 일어나던 모임에서 성격으로 갈등이 일어나던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성격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확률과 집단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남에 해당되는 비율과 가족에 해당되는 비율이 있어요.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결혼을 왔지만 남에 해당되는 비율이 항상 일정 부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족에 해당되는 비율을 더 높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시어머니한테 유리해서 그래요. 똑같은 가족인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고 본인이 당연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윗사로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유리한 거예요. 며느리는 그게 아닐수록 더 편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개인의 성격 차로 확대 재생산되게 되면서 고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은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거는 성격적인 부분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은 고부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집들은요, 그렇게 갈등을 노출하지 않고 대부분은 살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싸움을 싫어해요. 그런데 둘 다 겁도 없고 물러서지 않고 임전무태의 자세로 임하게 되면은 승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게 되지요. 오늘은 이현주 교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인사이드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들을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